현황에 대한 수익률과 향후에 본 호텔을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파생되는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가가 3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인데 감정가가 현재 42억의 감정이 이루어진 호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자본이 13억 투자하시는 거죠. 13억 리모델링 비용만큼. 자, 월 매출 1억 1천만 원에서 매달 발생되는 월 순수익은 3,430만 원입니다. 3,430만 원.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리모델링 완료 후 기대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말이죠. 첫 호텔이나 모텔만큼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창업하기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 컨텐츠는 말이죠, 본 물건의 기본 분석뿐만이 아니라 현황에 대한 수익률과 향후에 본 호텔을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파생되는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가 하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와 유사한 호텔에 접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분석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익률이 현황에 대한 수익률과 향후의 리모델링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자 지급액, 그 다음에 실인수가, 자기 자본이죠. 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매출에서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수익률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께서 비교 분석을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같이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충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 기본 분석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급매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매가가 현재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 36억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호텔의 감정가를 제가 봤습니다. 감정가를 보니까 매가가 36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인데 감정가가 현재 42억에 감정이 이루어진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 볼까요? 120539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7월 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1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717제곱미터, 평수로는 217평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이다 할지라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말이죠, 대지 면적이 200평이 넘다 그러면 어떻다? 일단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지 면적 17평, 217평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연면적도 상당히 넓은 호텔입니다. 지하층이 형성되지 않는데 말이죠, 1층에서 8층까지 연면적이 말이죠, 2374제곱미터, 평수로는 712평입니다. 매가 36억 말씀드렸고요.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이죠. 현재 융자가 27억이죠. 최대 융자 28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융자 28억은 말이죠,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 융자예요. 그리고 이제 실인수가,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36억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인수가 28억은 이구명 기준으로 최대 융자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 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이 말이죠, 6,400만 원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월 매출이 만약에 한 3,500만 원이다, 4,000만 원이다, 이렇게 형성돼 있다면 무조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해당 호텔처럼 현재 월 매출이 6,4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파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추진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제가 수익률 잠시 후에 한번 비교 분석해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다. 왜? 월 매출이 6,400이기 때문에 객실수 42개죠. 주차 20대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 217평이니까 주차 20대 충분히 가능하겠죠. 용도 지역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25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414만 2,119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호텔은 말이죠. 역세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고요. 호텔, 숙박업소죠. 호텔, 그 다음에 먹자, 그리고 이렇게 유흥, 상권이 말이죠. 유흥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다.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출장 고객님뿐만 아니라 연인 고객님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유흥 상권이 특히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 손님, 유흥 고객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유흥 고객 손님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신다면 해당 호텔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 매출이 6,400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유흥 고객을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해당 호텔을 리모델링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럴 때에는 유흥 고객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월 매출을 우리가 유지하고 고객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 같은 경우는 유흥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고객이 좀 싫어한다는 거죠. 손님들 간에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 고객이 많이 오는 손님이 많이 오는 호텔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좀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된 호텔에서 유흥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면이나 친절도나 청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호텔과 비교 우위를 했을 때 절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 고객의 그런 바운드가 유흥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보시면은 최근에 또 마찬가지지만은 호텔을 취득해서 호텔 황제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호텔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고객님께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리죠? 유흥이 딱 나오면 고객님, 대표님, 유흥 고객은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면 안 됩니다. 흘러서 오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일부러 유흥업소를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흥 손님은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볼까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급매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 소유자께서 좀 부득이한 사정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좋겠죠? 잠시 후에 수익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수익률은 좋습니다. 최대 융자 현재 건물주도 말이죠. 융자를 2금융으로 최대로 융자를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매달 월 매출이 6,400만 원씩 나오는 이 월 매출을 월 매출 증빙이 가능하거든요. 증빙이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빙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렇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종합소득세. 소득세. 네. 네. 납세 증명서. 그죠?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야놀자 매출, 네, 여기어때 매출, 네, 기타, 네, 애양 매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카드 매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일일장부를 봐야죠. 일일장부를 최근 3개월치라도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일장부를 봐야만이 현금 매출이 얼마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빙 가능한 서류를 현재 건물주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다? 매출이 정확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증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저를 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어떠한 호텔을 이제 브리핑을 받아봤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봤지 않습니까? 그 중개인을 통해서 매출을 좀 증빙해 달라. 그 건물주가 자료를 증빙해 주지 않는다. 그럼 그 호텔은 매출이 어떻다?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계약가기 가게에는 좀 무리가 있는 모텔이다,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이자 네, 지급액이죠. 네, 이자 네,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융자를 우리가 받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본 호텔을 취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최대 융자 얼마 나옵니까? 네, 28억이죠? 네, 28억. 28억의 연 이자율 6.5% 기준, 네, 이구명 기준이죠? 기준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1년에 1억, 네, 8,200만 원입니다. 네, 12개월로 나눠주시면, 매달 월 매출 6,400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517만 원입니다. 1,517만 원. 자, 이자율이 몇 프로죠? 네, 6.5%라고 제가 판서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3월부터 말이죠. 3월부터 저저번 달이죠. 3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존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어디에 뭐 대출을 받은 게 있다. 현재 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든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든지 하시는 우리 채무자분들께서는 피부로 좀 느끼셨을 거예요. 3월 달에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구나.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자는 그대로 6.5%로 하락시키지 않고 6.5%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자 지급액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517만 원보다는 좀 낮게 지금은 형성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본 호텔의 자기 자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8억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네, 8억을 이렇게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6,400만 원 중에서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은 말이죠. 2,311만 원입니다. 2,311만 원. 이 부분은, 네, 모든, 지출 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제하고, 이자를 제한 금액이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34.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7%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지우고요. 자,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한번 우리가 이자 지급액과 수익률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자, 만약에 36억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최대 융자 얼마 나오죠?
최대 이용자, 그렇죠. 매매 가격만큼 나오는 거죠. 36억. 최대 이용자 36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요. 실인수가는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8억이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13억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준으로 한번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이죠. 이자 지급액. 자, 이때는 대출금을 36억을 받는 거죠. 36억. 36억에 이자율 6.5%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2억 3,400만 원이네요.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950만 원이네요. 1,950만 원.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13억을 투자를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죠. 이때 현재 매출은 6,400만 원인데요. 이때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호텔은 말이죠. 1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예상한 월 매출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당 호텔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자가 1,95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을 안 했을 때, 현황에 했을 때는 이자가 1,51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이자를 더 내는 거냐? 433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내야 되겠죠. 여기는 36억, 여기는 28억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월 매출이 여기에는 6,400. 지금 말씀드리는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1억 1천만 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자기 자본이 13억 투자하시는 거죠. 13억. 리모델링 비용만큼. 자, 월 매출 1억 1천만 원에서 매달 발생되는 월 순수익은 3,430만 원입니다. 3,43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리모델링 완료 후 기대 수익률은 31.6%입니다. 31.6%.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34.7%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31.6%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3.1% 이렇게 감소를 했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했고요. 이때는 어떻다?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데 나는 좀 높은 수익률을 누리는 호텔을 사고 싶다. 근데 지역은 상관이 없다. 했을 때에는 본 호텔의 현황을 보고 호텔을 취득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여유 자금이 있어. 호텔 황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요즘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한 13억 정도 충분히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어떻다? 13억을 투자해서 본 호텔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오히려 1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률이 안 했을 때보다 3.1%가 낮게 나와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낮게 나와. 그죠? 네.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자,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자, 분모에서는 분모가 크게 되면 수익률은 구조가 낮은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3억이 8억보다 너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3.1%. 그럼 자, 역설적으로 자, 분자가 컸을 때
자, 분자 값이 크게 되면 수익률은 구조는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 분자는 뭐다?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관계다. 분모는 반비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왜 마이너스 3.1%가 나왔느냐? 13억에 대해서 수익률 순수익보다는 자기 자본에 투자하는 비용이 플러스 5억에 대한 값이 더 크게 기대 수익률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1%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호텔이 말이죠. 호텔이 한 10억짜리 모텔이 있어. 모텔이 융자가 한 8억 5천 나온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합니까? 1억 5천만 투자하는 거예요. 자, 매출이 한 2천만 원 나온대요. 2천만 원. 매출이 2천만 원 나오게 되면은 직원을 써도 딱 한 명밖에 못 쓰거든요. 누구? 청소직원 한 명밖에 못 씁니다. 그럼 호텔을 산 취득자가 말이죠. 24시간 365일 카운터 봐야 돼요. 그냥 거기가 감옥이야, 감옥. 삶의 질은 현저하게 하락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씩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만약에 한 700만 원씩 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700만 원씩 자기가 순수익이 발생이 됐어.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기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이다. 이거를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을. 약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5억을 덜 투자하고 그러면 1,100만 원을 덜 버시는 거고요.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1,100만 원을 더 버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절대값이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쪽이 좋은 쪽이야.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 또는 여기에서 수익률은 낮더라도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이 이쪽이 높거든. 13억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나는 무조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대값을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AB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호텔을 취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입지 조건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내용 연수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감가가 적용이 되니까 너무 오래된 물건은 물리적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고 너무 최근에 지은 건물이야. 그러면 건물은 좋겠죠. 그런데 감가가 발생이 적기 때문에 매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좋다? 최신 건물이 좋다? 이거를 절대값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객실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객실수는 절대 탐하지 마라. 수익률을 누리는데 객실수는 비례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실수가 적은 호텔만 무조건 선호할 필요는 없겠죠. 때로는 객실수가 많은 호텔이면은 거기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 용도 지역도 역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공시지가도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어떻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땅을 쫙 봤을 때 매년 상승률이 지가 상승률이 3%다. 왜 3%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매년 한 3%로 잡거든요. 그럼 물가만큼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3%씩 오르는 그러한 입지 조건에 있는 호텔이냐? 아니면 평균치 이하로 오르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냐. 그래서 이 분석할 게 몇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호텔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월 매출이 6,400만 원이면은요, 수익률이 일단 나오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리고 자기 자본을 적게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호텔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좀 여유 자금이 있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 호텔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순수익이 발생이 되는 호텔인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13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매달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 더 우리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의심이 많은, 이제 어제 호텔 황제 유튜브에 구독을 완료했습니다. 몇 개 보지 않았어. 몇 개 보지 않다 보니까 호텔 황제가 매달 매출이 6,400이 맞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매출이 1억 1,000만 원이 맞아? 이게? 거기서부터 또 분석을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비 창업자 입장, 특히 말이죠. 입장에서는 호텔을 취득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말이죠. 첫 호텔이나 모텔만큼은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창업하기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본 물건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또 있고, 아니면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해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의 그런 호텔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제가 어떤 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본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이와 유사한 물건을 만나게 되면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것처럼 예시를 삼아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정직한 값에, 최대로 우리가 정확한 값에 근사치를 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